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로터스 택시에는 특별한 손님이 탑니다입니다. 이 책은 2023년 10월에 출간되어 현재 소설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필름출판사, 저자는 가토켄, 옮기니의 양지윤님입니다. 이 책은 몽글한 감동과 따뜻한 이야기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여기는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의 팝니다의 작가 가토켄의 신작이에요. 저자는 전작의 세계관을 잇는 동시에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내용을 이 책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로터스 교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자는 기묘하고 따뜻한 힐링 판타지 소설을 몰입감 있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유령 손님을 태운 택시를 통해 기묘하지만 애틋한 힐링 판타지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주인의 복수를 위해 택시에 탄 고양이 손님, 남겨진 부모님의 마음을 달래고 싶은 어린이 손님, 남편의 내연녀를 마중하러 가는 부부 손님들, 기상천외한 사연을 싣고 택시는 달립니다. 과연 이들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유령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택시기사 김우라는 여기는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을 팝니다의 도시락집의 손님이었으며 도시락집의 세계관을 확장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또 전작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도시락집의 비밀이 드러나며 더욱 흥미로운 내용이 펼쳐집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미스터리한 등장인물들과 내용에 재미와 따뜻함,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택시라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손님들의 사연을 접하며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기묘하고 따뜻한 힐링 판타지 소설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는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을 팝니다의 택시 기사가 돌아왔다. 미움은 로터스 택시에 두고 내리세요. 죽음 위에서 피어난 생의 이야기.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은 머지않아 희미해지기 마련이니까. 하루하루 기억을 쌓으면서 과거를 덮어나가는 거야. 산다는 건 그런 거니까. 본문 중에서 다도코로. 오늘도 저희 로터스 교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기사 김우라입니다. 목적지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아무쪼록 편히 모시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김우라, 오랜만이야. 역시 다도코로 맞구나. 보고 싶었어. 별로 안 놀라네? 놀랐어. 꽤 아니 상당히 놀랐다고. 아까까지 곧장이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 오늘까지만 해도 전혀 의심조차 안 했어. 다도코로 내가. 김우라, 너한테만 보였다는 거. 그럴 리가 없지 않으냐며 반신반의한 기분이었지. 하지만 이제 막 시회관에 손님을 내려준 뒤 때마침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됐는데 초등학교 앞을 통과해서 말이지.
알공원 앞에서 자그마한 그림자가 손을 들며 내 택시를 부르고 있잖아. 이미 밤 11시였어. 아이 혼자 거리를 돌아다닐 시간은 아닌데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택시를 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런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날이 날이니만큼 다도코로가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야. 택시를 멈추고 차에 태운 뒤 얼굴을 보니까 역시 너였다는 게 곧장 기억나더라. 이제야 만났네. 그런 일도 있는 법이라고 믿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예전 모습 그대로. 다도코로 네가 여기에 있으니까. 기무라, 미안하지만 비구에 H 야마역으로 가줄래? 좋아, 출발한다. S대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머머 동네 부근에서 좌회전한 뒤 H 야마대로로 들어갈 거야. 그 경로로 가도 괜찮겠어? 알아서 부탁할게. 넌 나의 상상 속 친구 같은 거야? 아니야. 난 내가 만들어낸 상상이 아니야. 친구가 별로 없어서 널 만들어낸 건 아니란 말이지. 어쨌든 난 곧장이랑 오야마랑 다도코로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가 거의 없는 인간이니까. 다른 동급생들은, 특히 여자애들은 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걸. 내가 그래. 학교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은 존재였지. 다른 애들이 봤을 때 나 역시 그런 존재나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다 함께 깡통차기를 한다 한들 아무도 찾지 않겠지. 숨어있든 술래가 되어 깡통을 지키고 있든 어차피 놀이가 끝나면 혼자 남겨질 거야. 기무라, 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야. 졸업 앨범 사진에 있으니까. 사진뿐이야. 기억에는 없겠지. 너한테 곧장도 있고 오야마도 있잖아. 그래서였나 싶어. 뭐가? 여름 해변 학교 때는 곧장도 오야마도 검은색 줄무늬 팀이었는데 나만 빨간색 줄무늬 팀이었어. 두 사람이 돌고래 여자애를 따라 망망대해를 헤엄칠 때 난 대면대면한 여자애들이랑 물가에서 첨벙첨벙 물장구나 치고 있었지. 걔네랑 같은 방을 썼지만 혼자 소외되었다는 고립감은 확실히 있었어. 그래서 다도코로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건가 하는 생각도 했어.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야. 난 귀신이니까. 다도코로는 자식이 와라시야. 아니, 난 그런 요괴가 아니야. 나야말로 자식이 와라시 같은 존재였는데 난 내가 싫어하는 종류의 귀신이야. 정확히 말하면 그날 여자애들이 귀신점으로 불러낸 귀신. 유령이야. 역시 그랬구나. 귀신점 치는 법 알아? 종이에 히라가나로 50을 적고 그 위에 10엔짜리 동전을 올린 다음 검지를 대는 거야. 그리고 귀신님 여기에 와주세요 라고 비는 거지. 그렇게 불러낸 귀신님한테 질문을 하면 돼. 난 주변을 배회하다가 얼떨결에 불러온 거야. 어떤 질문을 들었어? 나나이를 좋아하는 남자가 누구냐고 묻던데? 알턱이 있나? 내 말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 딱히 대답해 줄 게 없는데. 여름 해변학교에 가서 유령을 불러내서까지 그런 걸 물어본다고?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들의 마음은 정말이지 수수께끼 같네.
모른다는 대답을 쓰고 있는데 도중에 여자애들이 와글와글 떠드는 바람에 갑자기 끝나버렸어. 실화라고 썼네. 실화이를 말하는 건가 봐. 서로 좋아한다니 다행이네. 축하해라면서 잔뜩 흥분해서는. 실화이? 그건 곧장이 성씨인데. 굳이 깡통차기 같은 게임을 할 필요 없이 옛날부터 인기가 많았네. 뭐 어쨌든 이해가 된다. 무서워? 신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무섭진 않아. 다도코로 너니까. 그때는 여자애들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았던 셈이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구나. 다도코로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즐거웠어. 기쁘다. 나도 즐거웠어. 괜찮은 여름이었지. 어째서 나한테만 내가 보인 걸까? 파장이 맞았어. 뭐랄까. 김우라 넌 그게 보이는 사람이잖아. 게다가 나도 5학년 여름에 그 바다에 가기 직전까지는 빨간색 줄무늬 수영모였거든. 친구도 많지 않았고 여자애들은 상대하기가 힘들었어. 시라이라는 남자애 알턱이 없지. 그냥 마음이 통했던 게 아닐까? 그때까지도 여전히 엄마나 아빠가 있는 곳이나 티 해안을 떠돌았는데 친해진 건 너뿐이었어. 그 이후로도. 너도 나랑 같은 학교에 다녔던 거야? 같은 구에 티 제일 초등학교에 다녔어. 여름 해변학교에서 같은 숙소에 묵었지. 그러다 사고를 당했어. 엄마한테 부탁해서 수영교실에 다녔는데 여름 방학이 되기 전에 검은색 줄무늬 수영모로 올라갈 수 있었어. 아직 수영에 익숙해지지 않았던 거야. 한순간에 파도에 휩쓸렸는데 그걸로 끝이었지. 히라타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건 다도코로 너였구나. 너보다 한참 선배일걸. 방공 2권을 쓴 아이들에게 둘러싸였던 건 아냐? 순식간에 코랑 입으로 물이 들어가더니 의식이 멀어졌어. 유령을 볼 여유도 없었지. 안타깝다. 내가 귀신을 좋아한다는 거 진짜였구나. 부모님 이야기. 어째서 내가 그렇게까지 책임을 느끼고 있었는지 이제 알겠네. 맞아. 나만 무사히 살고 있었더라면 부모님은 이혼하지 않았을 거야. 부모님은 건강하셔. 2분 모두 건재하셔. 엄마는 재혼했고 아빠는 혼자 살고 계셔. 2분 다 일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보내고 계시지. H 야마에는 아빠의 아파트가 있어. 말할 필요도 없지만 택시 요금은 안 내도 돼. 돈이 없어서 미안해. 알공원에서 H야마까지 거리가 상당한데 이건 꼭 사기 같잖아. 괜찮아. 오랜만에 만난 어린 시절 친구니까. 그야 곧장이랑 오야마였다면 밥벌이하는 어린이니까 제대로 돈을 받겠지만 다도코로는 아이잖아. 아이인데다 귀신이지. 맞다. 내가 태웠다더 불가사의한 손님의 이야기가 듣고 싶은데. 불가사의한 손님? 고양이 귀신? 2 할아버지가 일행 말이야. 배포가 큰 손님 이야기. 아, 곧장한테 들려주려다가 슬그머니 거부당한 이야기 말이지. 곧장은 그런 이야기에 전혀 흥미가 없더라고. 현실에서 꽤 잘나가서 그런지 현실주의자거든. 하지만 너 분명히 좋아할 거야.
굉장히 좋아해. 아무래도 택시에는 그런 종류의 괴담이 많잖아. 괴담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게 놀랍다니까. 돌아오는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내주겠다고 말한 장거리 손님들. F가와 강 근처에 있는 사원 앞에서 태웠어. 목적지는 이바라기 현의 오후 해안이었지. 정말 먼 거리야. 운전해서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니까. 거의 한밤중이라 도로가 텅 비어있었기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3시간은 걸렸을걸. 요금은 심야 할증까지 붙어서 이미 제법 짭짤한 액수가 되어 있었지. 그런데 웬걸 집에 도착했더니 우린 돈이 없다네 라고 하셔서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초인종을 눌러서 자네가 우리 집안 사람한테 사정을 말해주게. 미치겠네. 골치 아프게 됐어. 심야 2시 반에 인터폰을 눌러서 가족을 도리어 깨우고 설명하라니. 커다란 말썽을 피하긴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지.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대문이 으리으리한 집이었지. 어둠에 잠겨 있었는데도 상당히 커다란 기와 지붕의 2층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띵동. 반응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어. 네. 자고 있던 게 분명한 깊이 잠긴 남자의 목소리. 택시인데요. 가족분을 태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요금을 내라는 거죠. 얼마인가요? 너무 순조롭게 풀려서 맥이 빠졌지. 고맙네. 고생했구먼. 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한 뒤 택시에서 내렸어. 자네는 젊은데도 제법 괜찮은 운전기사고. 기회가 있으면 또 부르겠네. 그런 칭찬도 들었다니까. 얼마 안 있어 문이 열리더니 무뚝뚝한 중년 아저씨가 나왔어. 할아버지들은 아저씨한테는 말도 거지 않은 채 문 안쪽으로 스르르 모습을 감췄지. 그렇게 몇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어. 나야말로 진심으로 고마운 일이었지.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모시고 싶어. 명함을 건네줄 걸 그랬다고 생각할 정도였다니까. 친분이 있는 동종업계의 아오야기 씨에 따르면 그도 같은 손님을 태운 적이 있대. 벌써 서너 해 전의 일인데 당시에는 할머니가 집안에서 나왔다고 해. 할머니는 내가 만났던 아저씨와는 달리 부랴부랴 기쁜 듯이 문을 열고 나왔대. 그러더니 할아버지들이 막 나온 참인 뒷좌석 문을 향해 절을 하듯이 머리를 숙였지.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오야기 씨가 멀뚱멀뚱 서 있었더니 할머니가 이유를 설명해줬대. 옛날부터 그 집의 정원에는 작은 사당이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집을 개축하면서 사당을 헐기로 한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 그 당시에는 10대 학생이었던 할머니의 꿈속에 두 사람, 맞다. 신이니까 두 영신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신들이 나타나서 말했대. 우리가 사라진다면 이 집은 탈이 날 것이다. 그래도 사당을 헐어버리겠는가? 그러나 진작부터 여행을 떠나고 싶기는 했지. 사당을 헐 거라면 여행을 떠나겠다. 그러나 가끔 돌아오지. 그때는 잊지 말고 노잣돈을 내거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탈이 날 것이다. 눈을 뜬 할머니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꿈일 뿐이라고 웃어 넘겼고 역시나 사당은 허물어지고 말았대. 그랬더니 그날 이후부터 택시 기사가 찾아와서 요금을 청구하게 된 거야. 나랑 아오야기 씨처럼 말이야. 역시 사실이었다면서 부들부들 떨며 할머니의 어머니는 값을 치르기로 한 거야. 대릴 사위를 얻어서 가게를 이은 할머니도 물론 똑같이 했어. 그런데 아들 때가 되어서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온 거야. 악질 택시기사가 그런 수작을 부려서 자기 집을 봉으로 여기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주장하면서 어느 밤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 그 택시기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단념했던지 경찰을 부르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날 이후 원인 불명의 불이 나서 집이 전부 타버렸다나 봐. 그건 20년도 더 된 이야기래. 어쨌든 집은 다시 지었는데 아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의 남편도 병이 나서 여러 차례 수술 받은 끝에 돌아가셨지. 아들의 부인은 바람이 나서 이혼한 뒤 집을 나가버렸지. 아들의 아들은 삐뚤어져서 폭력 사건을 일으키더니 아버지의 벤츠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나. 참혹한 사건들이 이어졌던 모양이야. 아오야기 씨가 할아버지를 태웠을 때 신들은 여행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내게 요금을 치른 건 그 아들이었을지도 몰라. 역시나 아들도 웃어 넘길 수 없게 된 거겠지. 그 아파트 앞에서 내려줄래? H 야마데로에서 한 길 안쪽으로 들어간 것 뿐인데도 거리가 한적하네. 아버지가 사신다는 아파트가 여기야? 6층에 사셔. 부모님은 이제 날 떠올려도 슬퍼하지 않아. 아련하고 따스했던 추억이 된 거겠지. 그걸로 충분해.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 머지않아 희미해지기 마련이니까. 하루하루 기억을 쌓으면서 과거를 덮어나가는 거야. 산다는 건 그런 거니까. 하지만 잊지 못할 거야.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잊어버리는 편이 좋을지 몰라. 아프고 괴롭기만 한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일 뿐이니까. 추억은 옅어지다가 결국 너그러워지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난 널 잊지 않을 거야. 내 부모님과는 달라. 희미한 기억이 될 필요는 없어. 슬프지 않았으니까. 기뻤으니까. 기무라, 정말 고마워.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다노코로? 다노코로? 벌써 가버린 거야? 쥐 죽은 듯 고요한 아파트 입구에서 남자 한 사람이 달려나왔다. 택시가 있네. 마침 잘 됐어. 손을 흔들며 운전석을 들여다본다. 타도 돼요? 40 정도려나. 낡아서해진 티셔츠에 마소제의 반바지. 그야말로 잠옷 차림이다. 이런 시간에 어딜 가려는 걸까? 물론이죠. 난 뒷좌석 문을 열었다. 남자는 기쁜 듯이 택시에 탔다. 지 동네까지 부탁해요. 네. 내심 살짝 놀랐다. 지 동네라니. 다도코르를 태우 알공원 바로 옆이다.
또 되돌아가는 건가? 다도코로의 말처럼 상당한 거리여서 감사하게도 짭짤한 벌이가 될 것이다. 시간이 이렇다 보니 H 야마데로까지 나가 택시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주변은 뒷길이라 택시가 거의 안 다니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한 순간 입구에서 여자가 튀어나왔다. 에! 남자가 가냘픈 비명을 질렀다. 빨리 가요. 어서. 다급한 어조로 말하며 몸을 숙이는 남자. 서둘러요. 여자가 주위를 두리번 둘러보고 있었다. 눈을 크게 부라린 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려나. 사리로 가득한 눈빛. 뭔가 말썽이라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것도 상당히 난처한 일 같은데. 어서 가요. 나는 급히 택시를 출발시켰다. 살았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남자가 말했다. 기사님, 이 아파트까지 오는 손님이 있었나 봐요. 다행이네요. 정말 타이밍이 좋았어요. 어쩌면 다도코로가 마음을 써주어서 타이밍을 맞출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손님을 태운 건 아니었어요. H 야마데로로 나가 우회전했다. 친구를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에요. 다도코로, 5학년 여름 때 넌 내 친구였어. 곧장과 오야마 말고는 반 친구 누구도 기억나지 않아. 깡통차기 게임을 해봤자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겠지. 자식이 와라시 같았던 나의 친구.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 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다도코로,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네코마타를 만났던 일이라든가, 여자 유령을 태웠던 일이라든가, 유독 신기했던 이야기는 아직 들려주지 않았어. 듣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내 택시를 불러줘. 다도코로.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년에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리뷰한 이 책을 구독자 10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2024년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기를. 저는 여기서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